자, 우리 학생들, 자, 이제 2021년 6월 월드레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강 개강이 사실 이제 6월 달에 이제 안 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학생 수도 당연히 이제 없겠지. 시험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개강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 경찰직 학생들, 선생님이 그지, 의리 지키지, 그지? 그다음 하반기에 지역인재 시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제 경찰직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제 8월 달인데 지금 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선생님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방직 학생들, 이제 실강에서 오는 친구들, 조금이라도 반복해보려는 친구들,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방향성을 좀 길러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개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좋고요. 자, 천천히 자료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할게. 필기도구 좀 들어주자. 자,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도 가급적 크게 읽고 알겠지요? 크게 대답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니까 우리 소버니즘이라 적혀 있지. 그럼 영어로 소버가 무슨 뜻이냐면 술이 깬 이성적인 그런 뜻이야. 영어로 소버가 술이 깼다, 이성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사람이 이성적이라는 건 공부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그 의도만을 담은 게 아닙니다. 철학자 3인의 이름을 단 거죠. 그죠? 선생님이 소 하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죠? 버 하면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니 하면 니체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 세 분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해악의 100만 분의 1이라고 말씀드리죠. 100분의 1도 아닙니다. 우리가 100만 분의 1만 흉내내도 따라간다는 말은 건방지고요. 흉내내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아주 가볍게 합격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소버니즘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이제 또 야심차게 여러분들하고 하반기에 다가올 시험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의 시험들 또 합격의 세계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에 보니까 1, 2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실강 기준으로 4주 단위로 돌아요. 4주가 한 달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월, 수, 목, 금 이렇게 됩니다. 화요일은 수업이었고 다시 언제다? 월, 수, 목, 금. 그러면 1, 2회라 적혀 있지. 그러면 2번 수업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틀 동안 수업한다는 거예요. 차곡 들어가시고. 그 다음 소재를 적었어. 소재 인문학이다. 오늘 하게 될 거는 체인지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프렌즈 친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원문 출처를 밝힙니다. 여러분들. 이런 출처는 어딜까? 형광펜 한번 칠해봐요. 출처도 여러 군데가 있지, 그지? 워낙 논문이나 영어 잡지나 신문은 참 많아요. 그런데 참 도움이 되고, 저 역시 자주 들어가는 그런 출처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1이라고 돼 있죠. 지문 1을 그 밑에 보시면 문제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번 넘겨봐요. 자, 거기에 편집이 좀 덜 됐구나. 2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2페이지에 지문 2에다가 먼저 봅시다. 지문 2에 명지문이라 적어요. 명지문. 거기에 독해노트 추천이라 적읍시다. 독해노트를 만들 걸 우리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독해노트. 독해노트 추천. 그 다음 지문 3, 그 다음에 지문 4, 지문 5 돼 있죠. 그래서 번호가 몇 번으로 끝나는지 한번 보자. 5페이지에 보니까 14번까지 있지. 그래서 14문제가 돼 있지, 14문제. 그러면 그 다음 자료에는 15번하고 문제를 한 달 동안 누적했었어요. 알겠지? 다음 주, 이제 그럼 다음에 나오는 3, 4회를 뒤에는 번호 누적해서 갑니다. 알겠나? 15번부터 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다시 넘기자. 1페이지로 가자. 자, 그러면, 그럼 소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고, 예. 자, 이 영어는 도대체 뭘 묻는 거냐? 7번 보자. 7번 봅시다. 자, 7번 보자. 우리 문어체라고 하지. 그치. 우리 문어체야. 생활 영어가 아니고 문어체야, 내 말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은 한국 영어가 별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알겠지. 쉽게 말하면 개소리야. 모르는 것들이 헛소리를 하는데, 영어 시험은 아주 좋아. 지금 제 시험이 비슷한 걸 쌤이 한번 말해주면, 토익은 확실히 달라요. 토익은 확실히 다르고, 그럼 이제 경찰이 바뀌게 되는 지텔프나 이런 시험도 확실히 다른데, 이제 우리 시험을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수능 있죠. 고등학생들이 치는 어떤 수능 영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돼요. 그 다음 사관학교, 이것도 역시 고등학생들이 시험 쳐요. 그 다음 경찰대학교, 이것도 고등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수준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 있죠. 예, 공무원 시험, 이렇게. 그 다음에, 편입 시험은 조금 그들만의 세계인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편입은 한 3모 정도. 그럼 이제 수능 영어도 이게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EBS 연계가 없어졌어. EBS에서 똑같은 지문이 7개가 나왔어. 그럼 7개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외워서 시험 치는 거예요. 성실한 애들은 한 7회도 걸래.
체려독을 해서 달달달달 외워.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없어진 거야. 그게 어떻게 됐을까? 반토막이 난 거야, 1등급이. 1등급이 작년에는 12%인데 올해는 5%인 거예요. 6월달 시험 친 게.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론, 글을 읽을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난리 났네 하고, 그래서 선생님 요새 더 바빠 죽겠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 하소연하는 거야. 우리 아들내미는 전형적인 이과머리입니다. 이놈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시 뭐가 없다? 공감 능력. 이놈은 수학은 천재입니다. 그죠? 내가 물어봤어, 걔들한테도. 내가 한 2박 3일에 풀 문제더라고. 나는 그 문제 하나 갖고 한 2박 3일 정도 못 풀어. 근데 진짜 막 하는데 정말 잘 풀더라고. 그 어머니들이 그래, 내한테. 우리 아들은 전형적인 이과머리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뭐냐면 있잖아. 인문학의 세계야. 인문학의 세계. 인문학의 세계. 그 다음에 이게 뭐 시사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경제도 있고, 그 다음 문화도 있고, 이런 소재들이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여기에 배경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법령적인 소재가 있는 거야. 모든 시험에서 중시 여기는 법령적 소재가 있다, 이 말이야. 법령적인 소재. 법령적인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법령적인 소재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지. 만약에 이번 시험에 만약에 있잖아, 죄수의 딜레마가 나왔어. 경찰직에 만약에 죄수의 딜레마가 나왔어. 그럼 저 학생들이 야, 아무리 우리가 경찰에서 죄수의 딜레마를 배웠지만 이걸 영어로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다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죄수의 딜레마는 사실 어디냐면 내쉬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그 사람이 지어낸 이론이야. 그럼 내쉬의 이론 속에는 죄수의 딜레마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어떤 게임 이론들이 한 10개가 넘게 존재해.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아마 수능에서 또 많이 들어본 거는 치킨 게임 들어봤나? 치킨 게임 들어봤어요? 기업 둘이가 있는 거야. 자, A 기업이 있고, 자동차로 비교할게, 처음에는. 자동차가 여기서 달리고 있다? 여기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멈추지를 않아. 그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자동차가 멈추자니까 박아버리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B도 역시 A를 향해 달려오는데 멈추지를 않아. 그래서 서로 결국 죽는 것만 남는 결과 맞습니까? 그런 치킨 게임을 비롯하여 그럼 결국은 균형 이론에도 10개가 넘는 이론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죄수의 딜레마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번에 죄수의 딜레마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읽으면 막상 시험에 또 딴 게 나와, 그 다음 시험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출제 교수들은 법령적 소재, 그래서 선생님이 한 30개 정도의 큰 상위 키워드를 잡아요. 30개 정도의. 그 상위 키워드 속에서 하위로 카테고리로 내렸다고 보면 돼. 그럼 예를 들어 4월 3일 날 있었던 소방직에 있었던 그런 그 리더십에 관한 거 있지. 그러면서 징글징글하게 지금 이제 따끈따끈하게 그저께 끝난 게 지방직 9급인데 거기도 나왔어. 순학에도 나왔어. 6월 3일 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법령적인 소재들이 계속 돌고 돌아. 그런데 그 법령적인 소재에서 그 안에서 보편적 읽기 기술. 자, 선생님이 쓰는 말을 봐. 보편적인 읽기 기술을 우리는 터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보편적인 읽기 기술을 그냥 선생님도 역시 그냥 리딩 스킬이란 말로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리딩 스킬이란 말로. 그러면 우리는 이 리딩 스킬이 편법, 그냥 어디만 읽어라가 아니야. 선생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해줄 건데, 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수능 세계도 왜 그렇게 그 사기꾼들이 많은지 내가 몰랐는데, 저기도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저기는 시험 끝나는 날 해설지가 바로 올라오더라고, 저 세계는. 해설지가 바로 올라오는 또 희한한 세계야, 저 동네는. 그러니까 해설지가 바로 올라오니까 이 친구들이 그 해설지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6월 3일 날 그 시험 친 것도 내가 보면서 쌤 보기에는 대박을 한 2개를 발견했어. 이제 지시사 힌트도 다 깨졌더라고. 이제 이 디스가 가리키는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백날 찾으려도 그거 갖고 시험 못 풀게 내놨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 이 보편적인 읽기 기술을 선생님 역시 리딩 스킬이라는 말로 하는데, 선생님은 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냐면, 선생님은 이 영어 강의를 하면서 좌본문 이그젠 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 한 연회비 12만 원, 올라서 한 13만 원 모르겠다, 15만 원. 그러면 좌본문 우 해석 뭐 이런 거 있지. 그럼 쉽게 말하면 왼쪽에 영어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 해석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쭉 읽는 거야, 강사들이. 해설지를 보고 읽는 거야. 거기 단어 정리도 다 돼 있고. 그걸 보고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없지. 선생님은 처음부터 나는 이 길로 가지 않았어.
선생님은 처음부터 강의할 때부터 선생님은 해설지 있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선생님,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출처를 밝힌다는 게 증거야. 출처를 밝힌다는 건 이 출처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야. 해설지가 없다는 거를. 그럼 선생님, 해설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지. 왜냐하면 해설지 없는 글들이 진짜 좋은 글들이거든. 왜냐하면 출처 교수들이 가져오는 원문 출처 있지.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가져오는 원문 출처가 어딜까? 자, 뉴욕타임즈는 뭘까요, 여러분들? 신문이에요. 외국 신문입니다. 그다음 그냥 타임지는 뭘까요? 타임지. 예, 잡지입니다. 잡지. 예. 그다음에 CNN, BBC 이런 건 뭐예요?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가 쓴 글, 마크 트웨인이 쓴 글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뭡니까, 여러분들? 세계적인 문호들이 쓴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요? 원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교수들이 쓴 글들, 그건 다 뭡니까, 여러분들?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래 고3들한테 왜 논문을 읽으라고 하냐. 바보들인 거야. 그럼 고3들이 봐봐. 그 어려운 확률 통계 이런 거 알아야 되나? 미적분 알아야 되나? 아닌 거지. 원래 시험이라는 건 머리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학생들이 뽑는 거란 말이야. 그걸로 서열을 매기는 게 원래 시험이란 말이야. 원래 머리를 잘 쓰는가, 이 친구는 지식을 가공을 하는가 할 줄 모르는가, 그걸 보는 게 원래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그게 속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이런 데 있지. 그래 이런데. 그럼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번역본이 있을까? 없어. 자,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잡지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있었어. 영국의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해설지를 제공하는 게 있었어. 근데 너무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야.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당연히 그렇지만 해설지가 없어. 내 말은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걸어온 길은, 선생님은 공무원 강의는 정확하게 10년째지. 그런데 처음에 선생님은 딱 데뷔할 때부터 단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쪽팔리게. 내 자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전에 읽은 글의 실력도 있겠지만 또 이런 글을 읽으면서 더 다져나간 거야. 더 자라나서 거기서 내가 발견한 글 읽기에 보편적 기술이 생긴 거지. 그걸 바탕으로 보니까 너무 소름 돋게 그것이 모든 시험지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당장 끝나고 궁금하면 내 연구실 한번 와봐요. 그러면 선생님 연구실에 책상에 어제 내가 그걸 찍어서 한다는 게 용량 초과로 못 올렸는데 올해 있었던 모든 영어 시험이지. 모든 영어 시험지를 펼쳐놓고 선생님이 같은 것끼리 다 묶어줄 수 있을 정도로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답지를 보면 있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답지를 보면 그 흐름을 아니까 있잖아. 흐름을 아니까 어때? 당연히 그지? 막 이거 여기만 읽어라 여기만 읽어라 그런 헛소리가 나온다고. 근데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습관인데, 자, 선생님은 물잔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물잔이야. 자,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나? 봐. 처음 딱 자기들이 시간 재서 읽을 때 있지. 시간 재서 읽을 때 어떠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딱 솔직히 말해서 그 글에 대한 이해도가 10%밖에 안 돼. 근데 이 애들이 있잖아. 강의는 뭐를 찾는지 아나? 이걸 갖다가 자기들 심리적으로 100을 만들어주는 강의를 찾아. 그래가지고 막 정확하게 해석이 다 돼 있고, 정확하게 막 끊기가 다 돼 있고, 정확하게 단어 정리 다 돼 있는 걸 찾아. 그 굉장히 애들이 이상하지, 그지? 이상하지? 그런데 생각해봐봐. 애들이 이번에 지방지 9급 있었거든? 지방지 9급에 갖고 있지. 봐봐. 이 픽스라는 단어 있지. 이게 명사가 되면, 그지? 봐봐. 쌤 봐봐.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플러그를 막아둬라.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플러그를 막아둬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뭐뭐를 멀리하라. 뭐뭐를 멀리하라. 그럼 쌤이 뭐라 가르치냐면, 문장의 단어화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자. 문장의 단어화. 그래. 맞지? 그럼 봐봐.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라. 그 다음 공부하다 성적이 안 오를 때는 이렇게 하라. 그걸 단어로 바꾸면 해결책 맞지? 그럼 이건 이제 이런 것도 그런 식의 스킬을 써서 이것도 원래 고치다 하지만 해결책을 하면 되거든. 애들은 막상 시험장 갔을 때 이게 해결책이라고도 안 된 애들이야. 그럼 걔들은 시험장 가서 이게 이해도 10%밖에 안 된 거야. 그런데 봐봐, 해설지에 적혀있지 해결책이라고. 그럼 어때? 그때부터 애들이 모른다 생각하나? 적어도 알았다 변명하나? 모른다 생각할까? 아는데 억울하다 할까? 아는데 억울하다고 해. 그래서 이제 영어는 절대 동물적인 감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10%에 원래 글을 읽었을 때 그 정직한 느낌 있지. 글을 읽었을 때 그건 알잖아. 나도 알아. 정직해. 솔직히 서로 알잖아. 마음속으로. 한 번 딱 읽었을 때 이거 10% 발랐다, 50% 발랐다, 80% 발랐다 알거든지 마음속에서. 속이지 마 그거를. 절대 그걸 속이지 마. 그래서 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10%의 글 있지. 그럼 이 10% 글 갖다 만약에 내 수업을 듣고 40만 들었지. 성공한 거예요. 알겠지? 이게 실패가 아니야. 이게 성공한 거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처음 읽었는데 40이었어. 그럼 내 강의를 듣고 70 만들었으면 성공한 거야. 그래서 모든 지문은 있잖아요. 50%에 도달하면 돼. 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모든 지문은 몇 %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자? 그래요. 그럼 답은 다 찾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대도 안 하게 있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자, 시험 그 다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잘 봐.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11번, 12번, 13번 넘어가다가 우리 바보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 뭐 이번 주에도 하겠지만 선박 독해를 하고 있어. 만약에 선박 독해. 그렇게 가다가 철강이 나온 거야. 그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우씨 선박 독해하는데 철강이 왜 나오지? 그래 배가 그 돛담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드는 배도 알고 그 말이야. 배를 만들 때 배가 어떻게 생겼더라. 배가 철강으로 만들지 한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바로 봐봐. 순간적으로 한 지문을 2분씩 발라야 되거든. 그럼 갑자기 앞에서 예를 들어 봐봐. 내쉬의 균형 이론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보면 어때? 철강을 보더라도 갑자기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될까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당황스러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소재로 넘어가잖아. 문제가 바뀔 때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하지만 글을 읽을 때는 그게 잘 받아들여진다, 낯설게 느껴진다? 낯설게 느껴져. 그래서 다독이 생명인 거예요. 왜 다독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가만히 보면 바보 같거든. 혼자 어디 말도 못해. 선박 독해하다가 철강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지 하는 게 지가 병신 같을 거야. 맞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조선소 같은 게 어디 있는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우조선이라든지 미포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지? 그 제도에 다 있지 내 말은. 그래서 뭐 선박에 관한 독해 수주가 뭔지 이런 거 발주가 뭔지 이런 거 있지. 그제서야 챙겨볼 거야.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바보 된단 말이야 내 말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실제 말로 진짜 쪽팔리는 수준이라니까. 쪽팔린 수준이야. 선박 읽으면서 철강 나온 것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라고. 알겠나? 아주 원시적인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서 대도 안 하게 정확한 독해 100에 도달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유토피아를.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럼 혹자는 뭐라고 하냐면 대충 한다고 비하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글 읽은 놈들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치고 그러면 내가 이 말해줄게. 우리 모두 거의 100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글들이 있어. 그게 전부 다 시험마다 꽈락만 막아줘. 다시 뭐가 막아준다? 꽈락. 자, 고3들한테는 뭘까? 고3들한테는 저게. 고3들 시험에 보면 심경, 분위기 이런 게 있거든. 이 글의 심경은 뭐 이런 게 있지. 그런 것만 살살 다 맞추지. 그러면 6등급 정도 나와. 알겠지? 6등급, 6등급 나와. 그러면 공무원에서는 뭔지 아나? 생활영어 있지. 생활영어 쉽거든. 생활영어 몇 개 나오는 거 있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아까 내가 말했지만 심경이라든지 목적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살살 맞춰주면은, 그거는 뭐다? 꽈락이 딱 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글은 딱 뭐다? 그럼 그런 걸 읽을 때 우리 속 시원함을 안 느껴. 그런 걸 읽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야. 왜? 그런 거는 뭐다? 자, 2가지를 따라할게요. 스키마와 소재. 시작. 그겁니다, 여러분들. 스키마가 뭐냐면 있죠. 스키마는 글의 구조입니다. 글의 구조. 그 글을 어떻게 썼는지 글의 구조입니다. 글의 구조. 여러분들. 글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 소재라는 건 그 소재에 관해서 자기가 얼마나 그래도 읽어본 적이 있나 아니면 또 하는 배경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둘 다 고통이 없을 때 글은 사실적이에요. 이 고통도 없고 이 고통도 없어. 그럴 때 그냥 쉬운 글입니다. 영어답지 않은 글이죠. 예. 그러면 그 능력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갖춰야 될까요? 이미 갖고 있을까요? 야, 잠깐만,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막 1년 연습합니까? 아니지. 그럼 그 능력은 안 갖고 있다, 원래 갖고 있다?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를 해서는 그 능력만 유지된다는 거야. 단어 외워주고 수고 외우고 이런 거 있지. 뭐 끊기 이런 거 하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사실적인 글에 대한 거, 그 능력만 발달된다는 거야. 웃긴 거는. 다른 능력은 전혀 발달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키마와 소재인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래도 이 아침 특강을 통해서 대중 강의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선생님은 수업에 그래서 학생도 귀하고 수업도 귀하고, 그죠, 여러분들? 예, 학생도 귀하고 수업도 귀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이렇더라고.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하고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은 가리더라고. 이건 이래서 안 해. 이건 이래서 안 해도 돼. 하고 변명이 많아.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 그냥 덤덤해. 그냥 덤덤하게 해야지요. 그냥 해야지요. 이렇게 태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 태도를 중요하게 보겠고, 전국을 다 털어서도 보석 같은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전국을 다 들어서도 왜냐하면은 영어를 잘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수준의 영어를 잘하는 건 쉽지가 않다. 영어력에 있어서는.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죠? 공감 능력 떨어지고 수학 잘하는 사람 그래 많아요. 알겠습니까? 공감 능력 떨어지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공감 능력 떨어지고 과학의 천재들도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글을 읽어내려는 건 그건 쉬운 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 시험 치는 건 물론이고, 아까 딴 학생 그러더라. 행정학도 잘 쳤다 하더라. 제가 통화한 친구는 행정학 공부 3주밖에 안 했는데도 60점 받았더라고.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잘 받았냐니까 내 수업에 다 나오거든. 선생님이 하는 그런 소재들이 어때? 법령적인 걸 다 건드리지, 시사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오늘에는 선생님 미술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은 경제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늘은 또 음악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은 또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골고루 건드리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1번 문제 뻥칠 겁니다. 자, A 보자. change라는 단어가 있어. 변하다. 이 단어는 왜 이해력에 영향을 주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당황해야 돼. 나는 이런 고민도 안 해봤는데 말하실 겁니다. 그 다음 2번 플레이어 업은 이 단어는 왜 추론이 가능한가? 그 다음 3번 레이전 이슈는 왜 오해 소지를 유발하는가? 4번의 D번 문장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독해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5번 2번에 매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랍니다. 그 다음 넘기자. 그 다음에 6번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랍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보니까 지문 1단어 정리가 돼 있지. 단어 정리한 거 한번 보십시오. likely, 가능성 있는 아마도, evident, 명백한, 자명한, even if는 설령 뭐일지라도, lazy는 기르다, 제기하다, accuse는 비난하다, 고발하다, cruel하면 잔인한, dogmatic은 독단적인, admit 인정하다, vehemently 열렬하게, 격렬하게, 그 다음 matter 중요하다, 문제, at best 기껏해야, conclude 결론 짓다,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 straightforwardly 하면 분명하게 숨김없이, gracefully 하면 우아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것들 단어들 외워주시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남겨주냐면 옆에 적어봐.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예, 매일 암기 적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단어를 단어장으로 외우면 안 외워져. 아무리 봐도 백날 천날 봐도 안 외워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단어를 외워요. 그럼 본문 속에 이 단어가 있지. 그리고 이 본문 속에는 이 단어를 보고 다시 한번 뜻을 적어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게 4살 단계입니다. 그래갖고 선생님 수업이 그렇다. 선생님도 봐봐. 항상 엎고 판 봐봐. 엎어보고 다시 판 깔고 엎어보고 판 깔고 그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 아침 특강을 갖다가 10년짜리가 나도 뇌가 약간 해가닥 된 상태야. 거기 들어봐. 자, 아침 특강을 갖다 10년짜리가 너가 한번 생각해봐봐. 46살 여자가, 알겠지? 다시 몇 살 여자가? 매일 새벽 4시에 다시 몇 시에? 알겠지? 저녁에 12시까지 초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다시 몇 시까지? 12시까지 알겠지? 그렇게 하면서도 한치 내가 흐트러짐이 있대 없대? 없지, 그지? 쌤 보면 무섭지? 그 무서운 게 무슨 내가 뭐 협박해서 무서운 게 아니지? 쌤 안에는 뚝심이나 지조가 안 보이나? 보이지? 오직 딱 내가 바라는 그 한 길로만 간다는 게 딱 보이지, 그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게 오더라도 나는 타협을 하지 않지, 그지? 맞나?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마지막에 내 마음을 자극하는 건 누구야?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친구들인 거야. 원래 약간 힘 빠질 때 있더라도 그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다시 또 맞습니까 힘을 얻고 그렇게 간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하도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하니까 이제 2분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야. 야,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초등학교 5학년도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알겠지? 중학생도 맞지? 중학생도 국제중학교 이런 데 예를 들어 못 가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그다음 고등학생들 은 그지 스카이대 못 가면 아니면 의대 못 갔다고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알겠나? 어떤 너 누구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떤 너 인생 끝났나? 가들 귀엽나? 귀엽지? 귀엽지 그지? 귀엽지? 근데 당사자들은 그게 그렇게 어때요? 그렇게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안 느껴지지. 근데 우리의 과거를 다 한번 돌아보자. 그렇더라도 그때 우리가 어떤 너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최선을 다한다. 좀 더 최선을 다한다 하면은 마음 안에서 내 생각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그냥 자신감 가질래 한다고 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제일 잘 쓰는 말은 몇 개가 있지만 계획이 몸에 붙어야 돼요.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야 돼. 그냥 지 몸이 계획이 돼야 돼.
나는 소름 돋아요. 내가 6월달 되잖아? 그럼 해마다 내가 6월달에 잘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겠나 없겠나? 있어. 그거 들어가 있어. 그래갖고 그 사이트를 한동안 안 들어갔는데도 6월달이 되면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1월달이 되면 또 내가 잘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미 몸에 우리가 붙어버렸지. 그래서 계획을 짠다 이런 촌스러운 말 하지 말고 있지. 그냥 눈을 딱 뜨는 시간이 정확해야 돼. 눈 뜨는 시간 정확하고 보통 한 6시 정도 있죠. 6시 정도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12시 정도에 자고 이런 생활이 몸에 딱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지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역전일 때가 있어. 내보다 못한 애한테 밀리기도 하고, 그지? 내가 못했는데 쟤보다 잘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역전을 하는가 역전을 당하는가라는 거 있지. 그래서 또 뒷심이 보여주는 또 기적이 있다고. 근데 이게 이 시험이라는 게 하늘이 내려다보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늘이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이게 매일 있지. 너무 무서운 게 모든 일이 다 그래. 10번 잘해도 한 번은 못하면 그게 들통이 나더라. 10번을 잘해도.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이 시험을 가볍게 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소방 준비한다. 그럼 소방은 안 어렵다. 헛소리 하지 마. 그런 마음이면 떨어져, 니는. 그 다음 지역인재 해. 안 어렵다. 그 세 과목만 치는데 그런 마음이 닌 떨어져. 이 마음, 나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이 조금만 내가 해주면 온다. 착각이야, 그거는. 정성을 직역정성으로 퍼부어줘야 돼. 이 마음에서, 안에서 먹는 마음이 일체 유심조라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습관으로 다 되어버린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굳어지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매사. 항상 나는 모르니까, 나는 돌머리니까 10번 본다, 알겠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야, 신이 그거 뭐 그래 많이 보나, 뭐, 그렇게 말해, 나 돌머리거든, 이렇게. 그 친구가 할 말 없게 만들어. 알겠지? 야, 니 아침부터 왜 그래 열심히 하노? 나 돌머리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 상대방을 갖다 할 말 없이 만들어버려.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음에 지배를 당한다거나, 일이 일비한다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사운드 바디 하면 이제 소리 몸이 아니죠. 사운드가 형용사로 건전한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 건전한 정신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런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수업 자료에 빠져가고 같이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수업에서 그냥 하나가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자, 그러면 길러야 되는 능력, 또 칠판에 적고 들어간다. 칠판 보자. 자자자, 길러야 되는 능력 딱 3개를 내가 말할게. 단어, 그죠? 사전적 의미로 안 돼요. 단어를 무조건 뭘로 바꾸자? 문맥적 의미로 바꾸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 2번째, 읽은 글을 잘 까먹더라. 여러분들 요약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한 문장이 30단어지 30단어를 머리통에 넣냐? 30단어를 갖다가 3자로 줄인다든지 4자로 줄인다든지 요약이 습관화. 그 다음 3번째, 도식화. 도식화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읽고 나서 있지, 이 글은 이런 식의 책에다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이쪽 3개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물론 문법 있지. 문법 같은 경우는 지식은 바로 암기를 해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2개 중에 하나로 헷갈릴 거야. 그럴 때 소거법을 잘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보자. 지문 1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요. 자, 6번까지. 자, 선생님이 시간을 잴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2분 타이머 측정할 건데요. 3분 타이머 정도 측정할게요. 자, 지금부터 지문 1에 있는 1, 2, 3, 4, 5, 6 되겠죠? 6개 문제를 삐 소리 나면 시작하시겠습니다. 갑니다.
우리 학생들, 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자, 내가 먼저 공부부터 해보자. 1번, 2번, 3번의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의도는 알겠나요? 이게 중요한지는 알겠나요? 자, 선생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봅니다. 해석하는 법도 가르칠게요. 첫 번째 줄. One thing is likely already to be 그랬죠. 자, 이 문장에서 동사 줄칩니다. 볼펜 들고. is likely, 파란 볼펜 들어라. is likely to be 줄칩니다. 다 가르쳐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주어 동사 찾을 때 이렇게 be likely to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조동사처럼 취급하세요. 이렇게 비동사 likely to 이런 것처럼 비동사 형용사 to 있지. 이런 것도 조동사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조동사하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같이 동사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좋았어. 자, 그럼 one thing 한 가지 것은 이미 to us 우리에게 분명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것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할 가능성이 있대.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렇게 이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다 콜론이라 적어보자. 필기 다 합니다. 무조건 파란 볼펜. 네, 콜론이라 합니다. 콜론. 이런 콜론은 즉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말로 즉 똑같다는 겁니다. 즉. 자, 즉 말하자면 even if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 주어부터 해서 갈게요. 사람들이 설령 변한다 할지라도 다시 사람들이 설령 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줄리아 선생님은 이상하네. 체인지가 뭐라고 이해력에 영향을 끼칠까? 자, 내봐봐. 이게 시험 문제다. 이게 문제로 다 반영된다. 잘 봐. 잘 봐. 좋아하다. 싫어하다. 그 다음에 변하다. 네, 이렇게 해볼게. 자, 출제 교수는 이걸 왜 문제로 내려고 생각할까? 자, 이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두 개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면 돼. 좋아하다, 싫어하다 하고 변화하다 하고 뭐가 다를까? 얘들은 어조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얘는 지금 보니까 어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지. 근데 이거는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지. 그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조를 갖다가 추론해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추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설령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이 글의 문맥에서는 우리는 변하는 게 안 좋다는 걸까? 변해야만 하는데 안 변한다는 걸까? 그렇지. 변해야만 하는데 안 변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하다는 안 좋은 변하다 아니면 좋은 쪽으로 변하다. 그렇지. 그럼 한번 쌤 따라하자. 내 따라한다 다 같이. 어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따라한다 추론하지 않으면 따라해봐 또는 고민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게 된다. 그래. 그럼 쌤하고 이렇게 쌤 따라하자. 어조 공감. 그렇죠.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적읍시다. 자, 1번에 적으세요. 어조 공감이라 적어요. 화살표 칸이지야. 어조 공감인 거예요. 그래서 적으세요. 좋은 쪽으로 변하다, 나쁜 쪽으로 변하다 이렇게 적으세요. 필기. 좋은 쪽으로 변하다, 좋은 쪽으로 변하다 하고 물음표 하세요. 이 말인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하다 이렇게 적으시고 물음표 하세요. 그래.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 봐. 너그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 없지 않아? 안 그렇나? 여기 봐봐. 가만히 멀쩡하게 생기지 않아? 맞지? 이제 얼굴 봐봐. 다 멀쩡하게 생긴다 안 생긴다? 맞지 그치? 근데 멍 때리는 놈, 그냥 잃는 놈, 아무 생각이 없는 놈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머리 안에 있는 것 같다 거의 그냥 MRI CT 찍는다 생각하고 쌤한테 다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하든지 안 좋은 쪽으로 변하든지 그래서 어조를 추론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밑에다 적어봐. 좋아하다, like. 자, 이 정도 우리 영어로 적읍시다, 밑에. like. 그 다음 싫어하다, hate. 자, 이런 거는 적으세요. 어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남. 이렇게, 그래.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건 고민이 안 되지. 어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남. 이렇게. 필기 진짜 잘해야 된다. 어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지.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좋은 쪽으로 거기다 정답이라 적어요. 좋은 쪽으로 변하다가 이 글에 적합한 거지. 그래.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다라고 읽기를 바라는 거야. 알겠지?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이 글을 따라가 보면 사람들은 변하다. 정말 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그럼 이제 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라. 자, 이렇게 봐봐. 너 봐봐. 겨우 한 개 하는 거 있지. 따라해봐. 학문. 따라해봐. 다시 체화. 다르지? 이거는 하나 개념 익힌 거지. 그 체화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자? 그래. 자, 그럼 갑니다. 지금부터 전원 채팅창에 이렇게 어조가 없는 단어 있지?
각자 2개씩 올리기. 채팅창으로 가. 자, 우리 동강 들으시는 분들도, 동강이 아니라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2개씩 올리기. 채팅창으로 가. 내 목소리 내가 들을 때 제일 놀래는 내 목소리 들으면 나 놀래요, 많이. 나 깜짝 놀래요. 야씨, 어디 고개요. 자, 지금부터 저는 채팅창에, 변하다처럼 있지. 동사로 적으면 돼, 다자 들어가게.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 단어. 동사 중에서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 동사를 2개 정도 채팅창에 올리세요. 예. 자, 채팅창에 꼭 본명으로 실명으로 하세요.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수업하기 때문에 점점점 수업은 액티브해질 거예요. 예, 수업은 점점점 쌤이 액티브하게 해서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머리 계속 쓰게. 근데 지금은 개념 잡아야 되니까. 자, 좋습니다. 예, 자, 그렇구나. 어조 추론이 우리한테 또 중요하구나. 좋아하다. 이건 노골적인 플러스, 싫어하다. 노골적인 마이너스. 이거는 읽기에 어려움이 없다. 근데 변하다 이런 건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한 거야, 안 좋은 쪽으로 변한 거야. 좋습니다. 지금도 채팅창에 그래.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서 상부상조하는 거 알겠지? 이 친구 잘했는데 뺏기자, 이렇게. 자, 좋아요. 자, 우리 학생들 겁나게 올려주세요. 예. 자, 보자. 재원이 앉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발하다, 포용하다, 포옹하다, 생각하다, 결제하다, 일하다, 반응하다. 나타나다, 불러일으키다. 잘하네. 잘한다. 반응하다.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그죠? 몇 개 괜찮은 걸 나는 이제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모범 답안처럼 적기를 바라는 거지. 움직이다, 야기하다, 고민하다, 반박하다, 반박하다, 반박하다는 보통 어조가 있어, 그래도. 반박하다는 그래도 어조가 있죠. 때리다, 사라지다. 잠깐만, 우리 태연이 동생, 때리다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지, 그지? 태연아, 내가 한 대 때려줄까? 그죠? 마이너스지요? 자, 그 다음에 줄이다, 줄이다, 이동하다, 서다, 입력하다, 수정하다, 수정하다, 뭐, 그렇게 썩 내가 끌리는 게 몇 개 없노? 자, 내 말은 우리 학생들이 쓴 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출제 교수가 낼 만한 거를 갖다가 좀 쓰는 게 좋아요. 자, 제목에 여기서 쓴 것 중에서는, 반응하다 괜찮네. 우리 효정이가 적은 거, 반응하다, 나쁘지 않아. 반응하다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응하다 정도? 반응하다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썩 아직 끌리지는 않습니다. 예. 자, 역시 아직까지는 초짜들의 모임이 맞구나. 자, 그죠? 예. 자, 그다음 변하다, 그럼 여기다 적어라. 숙제, 이렇게 적자. 자, 빨리. 숙제는 다른 색깔 볼펜 들고 빨간색으로. 자, 변하다 찾아가세요. 자, 거기다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조 없는 동사 있지. 어조 없는 동사 3개 정도. 그죠? 숙제라 해라. 됐지? 자, 변하다 해. 자, 그럼 거기다 우리 친구들 적은 거 반응하다도 적어놓으세요. 반응하다. 이것도 어조 없지. 그렇지. 자, 선생님은 좀 언어적으로 끌리는 거. 예. 자, 나머지는 다 그냥 조용히 접자. 좋았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선생님이. Maybe they play up. Maybe 아마도 그들은 play up 한다. 이렇게 모르니까 영어로 읽어요. play up 한다. Every time이 접속사입니다. Every time에다 필기할래요? 접속사. 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앞에 괄호 열어줄래요? Every time 앞에 괄호 열고. 됐지? 그 다음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 동사 다 끝나면 괄호 닫아요. 그럼 어디서 닫을까요? 독단적인이란 단어 4번째 줄에 도그매틱에서 닫는 게 좋아. 도그마틱. 그럼 그리고 and 네모해 봐봐. C번 밑줄 뒤에는 그리고 and 있지. 그리고 and 뒤에도 우리는 위가 생략된 거예요. every time 이하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보면 every time 우리가 raise an issue. 이슈를 문제를 제기하고 자,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 그대로 갈까? 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렇게 되구나. 가로 여기서 닫아야 되겠다. 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플레이업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플레이업 한다. 자, 그러면 B번은 이게 앞면 문제 요즘에 1번, 2번 같은 문제야. 1번, 2번. 요즘 앞면 문제야. 그럼 B번은 어떤 거냐면, 저거 봐봐. 추론형 수거라고 적어요. 자, 이번에다 B번에 필기합니다. 추론수거. 예. 대세는 이쪽으로 완전 기운 것 같아요. 예. 추론수거.
자, 우리 학생들, 예, 여기에 상응하는 건 암기수거예요. 출제 교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뭐 내지도 않겠지만 룩포라고 했어요. 룩포. 그럼 이건 바로 1초 만에 찾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암기수거인데요. 안 나와요, 이거. 이거 완전히 하는 내가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냈다. 조용히 파묻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안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러면 거의 다 추론수거라는 거야. 그럼 지금도 이 단어 이걸 갖다가 우리 학생들이 2초 만에 나올 정도로 외운 사람 아무도 없지.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면 자 출제 교수는 어떤 단어만 꼭 물어보냐면 있지. 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단어만 물어보는 거야. 다시 그 관계가 문장 안에 존재해야 돼. 문장 안에. 예, 관계가. 그러면 쌤 봤을 때는 관계라는 게 봐봐.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동격이나 유사관계라는 게 있었고 제일 많이 쓰는 거 쌤이 4개만 할게요. 그 다음 원인 결과인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지는 역접관계. 사실 이 3개가 거의 대세지. 사실 이걸 갖고 어쨌든 출제 교수 예상 90%를 내. 그래서 감추는 거야 그냥. 근데 뭐 감춰봤자 들통나나대. 자, 이번 지방직 9급에도 3대1의 보기 법칙이더만. 내볼까? 에이, 뭐뭐에 속도를 붙인다. 뭐뭐를 야기한다. 뭐뭐를 야기한다.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내 따라봐다지. 산불을 따라봐. 산불을 야기한다. 따라봐라. 산불에 속도를 붙인다.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지. 그럼 때리시고도 저거 3개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저걸 왜 고르냐? 그냥 초급제. 그러면 살며시 모르지만, 그지? 이런 걸 골라봐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살며시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모르지만은 3대1의 보기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는 그게 의심스럽냐? 너희는 그러면 이런 게 선생님이 3대1의 보기 법칙이란 말을 때 아직 이게 의심스럽냐? 이 촌빨들아. 그러면은 봐봐. 이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게 무슨 시험이야? 고3들 수능 시험이야. 수십억이 투입이 돼.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야. 6월 모의평가도 정확하게 그 오지선다니까 3대 1대1의 보기야. 빙하추론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해가, 근데 잠깐만. 이거는 살짝 티나게 낸 거야? 안 나게 된 거야? 안 나게 냈지. 그러지만 쌤 따라해봐다 같이. 산불에 속도를 붙인다. 시작. 이 말은 봐봐. 주어는 산불에 속도를 붙인다. 이 말은 주어가 뭐가 돼야 돼? 원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차피 다 인과관계잖아. 그럼 같은 말 3개니까 고른다 안 고른다? 안 고르는 거야 쌤 말은. 그럼 이거는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이걸 골라야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첫째도 성격이고 둘째도 성격인 거야. 고지식한 애들은 영어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꼰대 싫어하면서 너가 꼰대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응?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 단서가 뭐 있을까? every time입니다. 빨간 볼펜 합시다. 자, 저는 문제 풀 때 관계 단서에 빨간 볼펜 쓰라고 합니다. every time 빨간 볼펜으로 딱 줄치세요. 자, 거기다 뜻 적어요. 뭐뭐 할 때마다. 일단 뜻부터 적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인과예요.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 자, 거기다 원인이라 적어요. 인과, 원인. 예를 들어 엄마는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마다 이런 뭐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과관계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이랬지. 자, 그럼 지금 우리는 그래 방향성을 알잖아. 그 문제는 바로 뭐야? 변화라는 거잖아, 변화. 그럼 변화라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럼 상대방은 그게 좋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밑줄 친 단어를 일단 3개. 어조 없는 걸로 가져간다. 플러스로 가져간다. 마이너스로 가져간다.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밑줄에다 적자. 마이너스. 자, 비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말되는 소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그 문제를 끄집어낼 때마다 그들은 뭐 한다? 말되는 소리를 해. 야, 말되는 소리 아무거나 해보자. 그들은 뭐 한다? 예를 들어, 야, 너 좀 변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자꾸 니 뭐 하잖아. 너 좀 변해야 돼. 그 문제를 꺼낼 때마다 그들은 무시한다. 적자. 답되는 거 되게 많아, 적자. 자, 이번에 적자. 무시한다. 몇 개 적어볼게요. 또, 2번 화살표에다 적어요. 또, 화낸다. 적어보자. 화낸다. 그지? 또,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들은 무시한다. 화낸다. 그들은 예민하게 군다. 또 적어볼까? 뭐, 예민하게 군다. 어때요? 이런 쪽으로 답이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래 놓고 이게 자기가 찍은 게 맞구나하고 쐐기를 박아주는 게 뭘까? 엔드입니다. 밑줄 뒤에 그리고 엔드 나오지. 엔드에다 빨간 펜. 엔드니까 필기하자. 동격 유사관계. 엔드는 동격이나 유사관계라 적자. C번 밑줄 바로 뒤에 오는 그리고 엔드. 그럼 엔드 뒤에 오는 것도 지금 이 그들의 반응이거든. 그들은 뭐예요? 나를 칭찬해요? 비난해요? 비난한대. 뭐라고 비난해요? 이 잔인한 놈 크로울 맞지?
네가 내 마음, 니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보고 번화라다니. 그래서 너는 잔인하고, 그죠? 이 도그매틱, 독단적인 놈, 니밖에 모르는 놈. 그럼 어때? 이거 여기서 내봐봐.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갈 게 뭘까? 그럼 지금 우리가 플레이어업이 마이너스란 걸 알았지.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가져갈 게 쌤들 해봐. 어조의 수위 맞추기. 그런 거야. 그래서 and 뒤에다가 적어라. 어조의 수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and 뒤에다 필기하자. 어조의 수위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문어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요. 어조의 수위를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플레이어업을 어조의 수위가 약한 말은 다 버리자. 알겠지? 어조의 시험장 가서 찍을 때 있지. 어조의 수위가 약한 말은 버리자. 그럼 무시한다는 좀 약하지. 못 들은 차 내는 건 약하지. 그럼 뭘로 가져갈까? 화낸다, 분노한다 이런 걸로 찍어도 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화내다 거기다 정답이라 적어요. 화내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외우는 단어 중에서 이 단어, 정답 단어, indignant 이런 단어는 정답 단어로 외워야 돼요. 그렇다고 설마 angry 이건 좀 그렇지? 그래, 이렇게 쉽게 주진 않고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전진열 학생들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했던 거,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만 돼도 힘들어 봐봐. 그럼 선생님이 B번 있지? 자, 내가 B번의 답을 화내다, 분노한다라고 가기 위해서 내가 쓴 단서가 2개야, 일단. 그 2개를 쌤 따라봐. 다시 every time을 보면서 원인으로 본다. 시작. 그 다음, and D를 보면서 어조의 수위를 챙긴다. 그래. 이렇게 쌤이 챙기는 것들이 여러분 것이 이제 점점 연습을 해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각자 공부하는 곳에서 훈련할 때 눈으로 보는 거 하면 안 돼. 소리 내서 해봐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해. 알겠나? 아침에 분명히 집중해서 재밌게 들었는데? 알겠지? 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점점 더 수업에 몰입하게 될 거야. 그 다음, C번 쌤 질문할게. C번 3번 문제입니다. Raise an issue는 왜 오해 소지를 유발하는가? 자, 이거죠. 여러분들 7번 보시고 그냥 봐봐. 내가 한글로 적게 issue. 한글로 적게 issue. 자, issue 하면 그냥 뭐 뜬금없이 말해볼게. 이런 맥락이 있어서 issue. 그럼 뭐예요? 요즘에 issue가 뭐예요? 그러면 시사를 말해야 되지. 또 요즘에 일어난 사건 사고 말할 수 있지. 맞지? 그럼 이건 어때요? 이 단어는 여기서 어때요? 사전적으로 가져가면 돼, 안 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이슈를 제기한다 이러면 어때? 글 읽는 능력, 앞뒤 맥락을 안 보고 그냥 그 문장만 꽂혀갖고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이슈 이해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쌤 따라자. 다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 그렇죠. 그럼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라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적읍시다, 여러분들. 자, 3번에다 적읍시다. 자, 적으세요. 예. 자, 실제로 필기합니다. 부를게요. 시사적이거나 민감한 문제를 이슈라고 하기도 하니까. 시사적이거나 민감한 문제를 이슈라고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해 소지가 있는 거야. 그냥 시사적인 거를 그걸 우리가 이슈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슈라는 건 그냥 이슈라고 번역하면 별론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줄까요? 그 문제 맞습니까? 적자 그 문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슈를. 그 문제. 그럼 그 문제란 건 바로 뭐다? 변하지 않는 것 맞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제발 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그럼 선생님은 이슈라고 그냥 독해노트에 적어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자식아 왜 또 고민 안 해란다고. 왜 고민 안 해? 이렇게.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갑시다. 이제 영어 4번째 줄 합니다. 도그매틱 다음에 세미콜론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입니다. 파란 볼펜. 자, 점심표 이런 거 있지? 이거 우리가 세미콜론이라는 거예요. 세미콜론 적자. 세미콜론도 거의 적입니다. 요즘에 거의 이걸 적으로 쓰더라고. 원래 이게 역접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 거의 적으로 쓰더라고. 적 세미콜론. 자, 그럼 적 가볼까? D번 가볼까? 그 다음에 아마도 그들은 브레이크다운 레이트. 이게 무슨 말일까? 밤늦게 브레이크다운 한다. 브레이크다운 이것도 우리 추론하자. 브레이크가 부수고 다운은 하강이거든. 밤늦게 만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 아니면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 그렇지. 브레이크다운 줄치자. 어느 정도 추론할까? 그냥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린다. 자,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밤늦게 무너져 내려서 어드밋 인정한대. 자, 뭘 인정해요? They have a problem.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but 그러나 by morning, by 동그라미, 전치사 by. 자, 뭐뭐에 의해서 좋나? 뭐뭐에 의해서라고 할 때는 앞에 pp가 있어야 되거든. 별로지. 그러니까 뭐뭐쯤에 이렇게 하세요. by가 그죠? 뭐뭐쯤에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올 때. 그러다 아침쯤이 되면 vehemently 열정적으로 부정한대. deny. 뭘 부정해요? there could ever be anything amiss. 그럼 저는 이제 amiss란 단어를 가르쳐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amiss 밑줄. 추론 100% 되거든. 그럼 뭘 부정해야 돼요?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칠판 보시고 볼까요?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그죠? 내가 검정머리를 하고 와도 줄리하고 맞습니까? 흰머리를 붙이고 와도 줄리하고 맞지? 거기다가 어제는 회색을 또 좀 입혔다. 요새 돌았는가 봐. 머리 색깔 바꾸는 게 좋네.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생각해봐라. 어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어제 또 롯데월드 가고 뭐 제주도 가서 뭐 참도 먹는다고 내 또 내 속을 히딱 디벼놓더라. 응? 아니 좋았어. 친구들이랑 행복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내가 이렇게 와도 줄리아야. 이꼴 줄리아.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장 안에서 똑같은 걸 찾는 능력. 맥락어. 자, 다시 한 번 더. 자, 따라자. 겉보기에는 달라도 시작. 따라자. 실제로는 같다. 그겁니다. 노란 형광펜 들어주세요. 자, 이쯤에서 들을 때가 된 것 같다. 자, 똑같은 거 우리 다 찾아보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줄에 문장으로 표현되어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문장 두 번째 줄 읽을게요. A번 뒤에 형광펜 합니다. They certainly don't change easily. 두 번째 줄. They certainly don't change easily.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맞지? 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C번에 issue지. 맞지? issue 형광펜. issue도 똑같은 거지. 자, 또 똑같은 거 찾아보자. 다섯 번째 줄에 문제. 아이가 맞지? 플라블럼. 출치자. 플라블럼. 이 문제라는 것도 바로 그들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 맞나? 또 지금 나온 거. 이상한 단어. 어미스. 그렇지. 어미스. 그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숙명이라고. 되겠습니까? 볼펜 들고.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칠판 봐라. 저거 찾아오는 그 제일 처음 원조에다 이렇게 A라 적어란 말이야. 뭐 어떻게 그 다음 거는 이래 적어라. 이래 적으면 될까? 아이가 빠바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으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자, 맥락을 찾아라 그럴 때 개수가 우리끼리 안 맞아야 돼. 언젠가는 맞는 날이 와야 돼. 그래. 그래서 난 4개나 찾았는데 학생은 네 하나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A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A. 첫 번째가 they certainly don't change easily.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A. 그 다음 issue가 뭐다? A 다시. 그 다음에 A2 다시. 플라블럼이 A2 다시. 그 다음에 A3 다시 이런 식으로. 맞나? 봐봐봐 칠해놔. 볼펜으로. 그래. 그럼 어미스에서 어떤 너? 그렇게 영어를 보는 친구 봐봐. 단어 대도 안 하나, 단어 탓 하나 안 하나. 안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영어를 1도 모르는 애들이 단어 탓하는 거야. 영어에 잉글리시에 2도 모르는 애들이 헛소리 하는 거야. 잉글리시도. 그래서 글을 잘 끌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 그 다음 D번 갑니다. 자, D번에 4번. D 문장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독해법은 무엇인가? 자, D번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문장이 2개 있어서 그래. 지금 보니까 그러나 but이 있습니다. 그럼 but 앞에 거하고 but 뒤에 게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but 앞에 걸 버리세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maybe they say yes, they get it now. But they don't ever deploy understanding where it really matters. 자, 실제로 그들은 말한다. yes라고. 그 다음에 they get it now. 그들이 이제는 get it 했다고. 그러나 don't ever deploy understanding where it really matters. 그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중요한 그 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단어는 다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말로 옮겨놓고 뭔 소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틀려도 좋아. 다른 방향으로 가도 좋은데 요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4번에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적으세요. 문장 1 부를게요. 자, 문장 1. 그 다음에 but 문장 2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보 2개인 거야. 이렇게 필기하자. 이 정보 2개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이 말이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이 말이야. 한 문장으로. 괜찮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이 말이야. 한 문장으로. 그러면 요약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설령 틀려도 좋아. 근데 요약을 해야 하면 어떤 단어를 이해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요약을 딱 보면. 근데 요약을 하지 않고 이대로 하면 우기게 돼.
우기게 돼. 그래서 요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일단 넘어갈게. 오늘 할 수준 아닌 것 같다. 어렵다. 자, 그 다음 장 갑니다. We can at best. 우리는 기껏해야 at best. 기껏해야 결론 짓는다. 조동사 can 줄칩니다. 문법은 무조건 파란 볼펜. 자, 조동사 can 줄칩니다. can에 적으세요. 조동사. 그 다음 결론 짓다 줄칩니다. conclude. conclude에다 필기합니다. 일반 동사. 그럼 조동사하고 일반 동사 사이에 끼어 있는 애는 도대체 뭐냐? 동사를 꾸며야 돼. 그래서 부사를 쓴 겁니다. at best 괄호로 묶자. at best에다가 부사라고 필기하자. 그럼 이 부사를 먼저 해석이라 적으세요. 먼저 해석한다. 그럼 기껏해야 대디하라 결론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는 뭐라고 결론 내린다. By the time 언제쯤이 되면 자 we have had to raise the question of change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변화라는 문제를 제기해야만 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변화라는 문제를 제기해야만 할 때. 됐습니까? 할 때. 자, 이거 접속사가 뭐죠? 이거는 명사절 속에 부사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접속사 that 있지? that을 네모해봐요. that 네모. 결론 짓다 conclude 뒤에 오는 that 네모. 자, 거기다 위치를 좀 봐. 앞에 결론 짓다라는 conclude가 타동사지. 타동사 뒤에 오는 that절 전체는 목적어지. 그래서 that에다 필기하자. 명사절이지. 그럼 명사절에 완전한 문장에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꼭 주어부터 와야 돼. 부사절부터 와도 돼. 그래서 by the time 앞에 가로 열자. 그리고 by the time에다 적자. 부사절. 왜냐하면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 이런 거거든.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by the time 앞에 가로 열고 그 다음 by the time 이끄는 절이 다 끝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 마인드지요. 마인드까지 닫자. 마인드까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라는 그 질문을 제기해야만 할 때, 그죠? 그럴 때. 자, 뭐라고 우리는 결론 지어요? 기껏해야. 자, 그럼 잘 봐. 2번만. Someon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매니지가 뭐야? 사전적인 뜻이 관리하다잖아. 이 말이 되나? 말이가 빵구가. 자, 친구야, 니 해석 한번 해봐라니까. 예, 선생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관리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라겠지, 맞지? 그래서 이 매니지도 뭐예요? 이대로 둬야 돼요? 의역해야 돼요? 의역해야 돼. 그럼 의역을 할 때 그 뒤에 내용을 봐. Not to change지. Not to change either very 변하지 않겠다고. Not to change니까 to 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지요. 그럼 다시 변하겠다고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겠다고입니까? 않겠다고지. 어떤 식으로든 매우 단도직입적으로든 아니면 매우 우아하게든 매우 단도직입적으로든 매우 우아하게든 변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변하지 않겠다고 매니지한테 했거든. 자,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매니지 어떻게 할래? 시험장 가서. 이 매니지란 단어를 분명히 운영하다, 관리하다, 사전적 의미라니까 너무 이상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단서가 있어요. 빨간 펜 들어봐봐. 지금 이 매니지란 단어를 그래도 문맥에 맞게 물론 우리가 말로 또 구워 삼겠지만 그래도 이걸 더 문맥에 맞게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가 뭘까? 어조가 드러난 단어가 있잖아. at best잖아. at best 찾아갑니다. at best. 빨간 펜. 거기다 적으세요. 어조 마이너스. 기껏해야지. 기껏해야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기껏해야는 마이너스지.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 뒤에 내용이 마이너스라는 걸 되게 매니지를 갖다 말로 구워 삶으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되게 말되는 소리를 해보면 뭐다?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만다. 변하지 말라고. 맞지? 변하지 말라고니까 우리한테 변하라고 변하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매니지를 말되는 소리를 해봐. 그럼 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린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지. 그래서 말된 소리 해봐. 그냥 말된 소리. 내 딸한다. 조언한다. 충고한다. 딸한다. 이끈다. 그렇게 말로 조지를 알았지? 요게 아니다. 이게 원래다. 이게 원래 진짜다. 알겠습니까? 말로 조지보라고 말되는 소리 알았나? 네? 자, 그래서 말된 소리를 해버리면 변하지 말라고 뭐다? 그죠? 매니지 한다 그랬잖아. 변하지 말라고, 그죠? 변하지 말라고, 그게 단도직입적으로든 아니면 우아하게든 변하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뭡니까? 우리를, 그죠? 이끈다. 이런 거 있지. 적어보자. 이끈다. 조종한다. 나는 그런 거. 나는 이끈다. 조종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하튼 이거를 운영하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상한 거야.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운영하다라고 적어봐. 그리고 X.
그래요. 예. 그 변하지 말라고 우리를 갖다가 아니면 회유한다 이런 거 있지. 저거 보자. 회유하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 지문 1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절대로 이거 보면 뭐 어려운 수준 아닌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다 문제로 만들어지는 건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야. 첫 번째, change처럼 뭐다? 어조를 감춘 단어들. 출제 교수는 이걸 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그 다음, B번, flare up. 그죠? 이제 암기 수거는 이제 막차를 탔어요. 추론 수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추론이 추론이 되지?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issue. 이런 단어는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오해 소지가 있지. 그래서 이 이슈를 갖다가 문제라고 바꿔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D번. 이런 문장이 두 개지. 문장이 두 개니까는 따로따로 퍼진 죽을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의 정보로 끌어올려라. 근데 D번은 오늘 하기엔 좀 어려워서 뺐고. 그 다음 2번 마찬가지야. 이거를 관리하다라고 적으면 얼마나 기가 차긴 너 맞나. 그래서 이걸 문맥에 맞게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평소 때 하면 나중에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볼까요? 자 6번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랬지.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약을 할 때 있어서 자, 7번 봅니다. 자, 감점을 선생님이 어떻게 시킬까요? 감점을 내가 어떻게 시킬까요? 일단 주체를 누락하거나 주체가 틀리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다시 주체를 누락하거나 주체가 틀리면 감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어조가 너무 왜곡되거나 그러면 감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전개 방식 있죠. 단락 전개 방식이 지문하고 안 맞으면 감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배워야 될까요? 이걸 바탕으로 출제 교수들이 선지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출제 교수들이 1, 2, 3, 4 사지선다 만들지. 거기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 이런 거 만들 때 그지. 그럴 때 선지를 만들 때 그럼 우리 오답 생각해보자.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서 오답은 쌤 따라봐. 주체가 틀리면 오답. 내 따라한다. 어조가 왜곡되면 오답. 단락 전개 방식이 틀리면 오답. 그래. 그래서 평소 때 이거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주관식처럼. 해보는 게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네, 자, 지금 지문 1을 내가 빠른 속도로 우리말로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할게. 1페이지로 넘긴다. 자, 1페이지로 넘겨서 선생님이 지문 1을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글로 국어 비문학 하듯이 들어요. 국어 비문학 하듯이. 그냥 한글만 들어, 한글만. 자, 한 가지는 아마도 우리에게 자명한 것 같습니다. 설령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확실히 쉽게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라는 문제를 변화라고, 제발 변화라고 그 문제를 끄집어낼 때마다 사람들은 화를 내지요. 그리고 우리 보고 잔인한 놈, 이런 이기적인 놈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밤이 되면 무너지지요. 그리고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열렬하게 부정하지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D번으로 가서 그들은 말하죠. 이제 자신들은 그걸 바로잡았다고.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이해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는 기껏해야 결론 내립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변화한다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straight forwardly, 단도직입적으로 혹은 매우 우아하게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바꾸는 것을 바꾸지 말라고 not to change, 바꾸지 말라고 우리를 조정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읽었어. 자, 샘코기 들어봐봐. 내 때려봐봐. 내 봐봐. 자, 변하지 않는 사람은 반성해야 된다. 오답인 이유는? 자, 다음 중 시험장 같다. 이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자, 내가 읽은 게 오답이야, 전부 다. 그 오답의 이유를 말해. 자, 변하지 않는 사람은 반성해야 된다. 얘들한테 어조 왜곡. 따라해봐. 단락 전개 방식 왜곡. 그지? 자, 이 글에는 있지. 샘 따라해봐. 주어진 소재에 대해서 봐봐.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했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 너무 나빠. 사람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빠. 이런 말이 있어서 없어. 아니면 좋아.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좋거나 나쁘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없었어요. 지금 쌤이 이렇게 없다고 말하는 게 어조가 객관적일 때입니다. 그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요. 어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비판을 막 하거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니 뭐가 좋다고 동경하거나 뿅 가서 매료되고 이런 것도 없었죠. 이게 바로 어조 없답니다.
7번 보고 따라할까요? 객관적이다. 예. 그런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선제서도 이런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면 담담하겠다. 우리 그럼 주체 넣자. 주체는 뭐예요? 특정한 사람입니까? 대다수의 우리들입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해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만 말합니까? 아니면 현상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만 하고 있지. 그럼 이 글의 단락전개 방식은 사실 위주의 글입니다. 그럼 뭐다? 사람들은 변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시작. 변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걸 골라와야 되는 거예요. 정답으로. 적읍시다. 자, 그러면 그게 6번입니다. 우리 6번에다 적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골라오셔야 됩니다. 6번 정답.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럼 그래서 사람들 밑줄 합시다. 사람들에다 필기합시다. 주체. 이게 주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거기 밑줄 합시다. 예, 거기다 속성이라 적읍시다. 속성. 자, 그럼 괄호 열고 사실 위주의 글. 예, 사실 위주의 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요약을 했죠. 사람들은 변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이런 요약을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했죠. 이거를 나는 하위 요약이라고 합니다. 필기합시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한 요약은 하위 요약입니다. 이게 하위 요약이라고 하는 게 하위 요약. 됐지? 예. 자, 그리고 빨간 펜 꺼내서 적읍시다. 선생님이 요약할 때 요약을 왜 시키는가? 적으세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있지요? 당연히. 그 다음 하나 더 흐름, 어색. 흐름상 어색한 거 고르죠. 그런 문제들이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 있고 흐름, 어색이 있지. 흐름, 어색도 결국은 주제가 아닌 것은이거든.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자, 우리가 명심할 거 3가지 적읍시다. 1번 동그라미. 필기하고 있지. 첫 번째, 주체를 정확하게. 알겠지? 주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위 요약할 때 주체를 꼭 드러내세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어조 정확하게. 어조 정확하게. 가급적 어조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단락 전개 방식의 일치. 필기하세요. 단락 전개 방식의 일치. 글을 읽을 때 분명 이 글엔 해결책이 없었어. 근데 본인이 뭐 하는 방법 이렇게 적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문하고 현지하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자, 형광펜 칠해놓으세요. 여기다가.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거 지문 1 하나만 제대로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제가 하나만 낼게요. 여러분들. 자, 넘겨보자. 자, 보니까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뭐 4페이지, 5페이지가 있는데, 일단은 2페이지, 3페이지 하나라도 좋아요. 2페이지, 3페이지 하나라도 좋아요. 하나도 좋으니까 지문 2에 있는 7번, 8번,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든지, 아니면 지문 3에 있는 그런 빈칸 두 군데를 한번 풀어보든지. 근데 참고로 지문 3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다 할 수 있겠는 사람은 지문 2, 3을 다 예습을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쌤이 시키는 거야? 일단 그럼 뭐야? 진하게 우리 학생들이 복습할 거는 뭐다? 지문 1. 알겠지? 지문 1. 그 다음에 예습은 지문 2, 3 다 하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만 할라 하시는 분들은 좀 무난한 거 하실 조금 더 그래도 수월한 게 지문 3. 그럴 때 지문 3, 문제가 뭐야? 10번 문제 한번 볼까? A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동사를 추론하라 돼 있지. A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동사를 추론하라. 그럼 이 동사를 갖다가 한글로든 영어로든 적으라는 거야. 근데 가급적이면 한글, 영어 같이 적는 게 좋아요. 한글을 먼저 적어놓고 그다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글 적어놓고 영어 적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11번에 A가 아니고 B인데 잘못 말했네요. 11번에는 B라고 고칩시다. B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원형 부정사를 추론하라 그랬지. 원형 부정사는 동사를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동사를 그대로 적으면 원형 부정사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형 부정사는 O 형식이 오거든. 이것도 이번에 지방직의 9급에 나왔더라, 그지? let 원형 부정사 수동이면 BPP가 있지.
거기서 비동사가 없는 형태로 출제가 됐어. 그럼 비동사 추가가 답인 거지. 삭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단어 정리 잘 돼 있지? 단어가 어떻게 한다? 처음에 단어만 보고 열심히 외워보고, 그 다음 지문 속에서 다시 한번 외워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날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살살 좀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다. 너무 그래갖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당부할게요. 7번 보시고. 이 보통 마음으로 이거 못합니다. 보통 마음으로 알았죠? 예, 나는 내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같은 정신력 대한민국에 내 직업에 있어서 몇 명 없다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딱 했을 때 봤을 때 딱 그 판단할 때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뭐야? 아침에 있지. 절대로 뭐 구질구질하게 못 일어나. 니가 헛소리하면 안 된다 알았나? 그래갖고 저녁에 일찍 딱 자고 그다음 무슨 일이 있어도 알람 맞춰놓고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딱 와서 이제 우리 7시 20분이지 20분이면 헐레벌떡 막 20분에 맞춰오면은 그제 없어 보이지 맞지? 없어 보인다 아이가. 딱 미리 와가지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미리 오는 게 좋아. 걔 와가지고 뭐 커피는 없다 그자. 커피숍 누가 하나 부업을 할까? 자, 각자 알아서 뭐 모닝커피 한 잔 때리고, 그 다음에 딱 단어 외우고 있는단 말이야. 여기 이제 했던 단어, 우리 수업 전에 했던 단어들. 그리고 외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20분 되면 수업에 완전히 몰입해. 그래서 40분에 딱 쌤이 마친다고. 그럼 여기서 식당 가서 기숙사 가서 식사할 사람들은 뭐 식당 밑에 4층 있지. 그래서 식사하고. 그래서 또 소방학생들은 9시부터 수업이지, 그지? 그래갖고 또 일행학생들은 10시부터잖아. 그럼 그 전에 자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을 상쾌하게 보내. 그렇게 하고 오후에 한 2시 정도 되면은 꼭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고. 요 종로에 여기서 할아버지들 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 그지? 그 어르신들의 적적해 하는 그런 모습들, 그자? 또는 저 길에서 노숙자 보면 장난 아니지, 그자? 느끼는 거 없나?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조교수님하고 차 타고 오다가 노숙자 보면서 뭐랬는지 아나? 아이고, 저 얼굴에 저 때만 뺏기면 잘생겼다 이랬다, 우리가. 응? 그러니까는 그게 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그지? 나사풀이 갖고 살면은 그래 된다. 알겠나? 다 그들만의 사연이 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사 풀린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는 눈을 본다. 눈이 마탱이가 가는 애들이 있어. 눈이 딱 풀려갖고 마탱이가, 우리끼리 말로 마탱이가 같다고 내가 말하거든. 알겠나? 무슨 짓을 너가 하더라도 내한테는 드러내지 말, 알았지? 이 말 알아들었나? 그래. 뭐 너도 연애하고 할 거 다 해라, 알겠지? 그러더라 내한테는 프로의 모습만 보이라. 내 앞에서는 절대 흘리지 말, 알겠나? 알겠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 집안에 우환이 있었는지 내 앞에서는 드러내지 마라. 정말 멋지게 수업에서는 프로가 돼가지고 금방 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내가 할 역할은 필기 합격시킨 거지, 그지? 그랬을 때 토요일 날 시험장에 딱 보내고 맞습니까? 딱 알겠습니까? 선생님 잘했습니다 하고 딱 해주고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프로로 살아야지 뭐 나사 하나 풀려갖고 또 중간에 또 판단하는 애들이 있거든. 뭐 이래도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하지 말겠습니까? 하지 말고 멋지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줄리아의 월대를 듣는 사람들 보면은 참 다 그렇지만 모르겠지만 특히 선생님 학생 보시면 정말 많아. 우리 애들 너무 괜찮아. 우리 애들 너무 괜찮아갖고 선생님이 해마다 이제 뭐 12월 24일에도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하고 특무하고 뭐 술 먹고 꽐라돼갖고 물론 그죠. 내가 업히가고 이러하지만은 그래도 이 애들이 얼마나 쌤한테는 재산인지 모른다. 이상한 애들이 없다. 쌤 헤럴드 듣고 합격한 애들 보면은 이상한 애들이 없다 정말. 내 그 자부심이다. 진짜 지금 현직 생활을 하면서 너무 애들이 잘 살고 있고 착하고 마음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딱 끊을 때 끊을 줄 알고 있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 선생님은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선생님은 이렇게 이뤄 나갈 거야. 할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렇게 풀어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지금 40분 돼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